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뒤에 두 분은 안 치시네. 자, 오늘은 43페이지입니다. 지난주까지 행정계획 했죠? 행정계획. 예, 너무나 재미있는, 한 번 들으면 쏙쏙 들어오는, 예. 하지만 돌아서면 까먹는.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 쉽든 어렵든 내가 처음 듣는, 처음 보는 학문은 그냥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예.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죠. 앞으로 이제 반복해서 또 저랑 정규 시간에 뭐 3번 이상 반복하기도 하고요.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 되면 다 기억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한 번 듣고 기억이 안 난다. 그거 좋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한 7, 8일 이후 되면은 뭐 그때 가면 다 알게 되는 거니까요. 7, 8월 달 갔는데 그때 가서 문제풀이 하고 있는데 그때도 모른다. 그러면 또 열심히 또 하면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43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하기 전에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뭐하고?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광명시장이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 해서? 입안해서 결정 절차를 밟아서 해라. 그래서 줄이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 얘기예요. 줄이면. 자, 또 있죠. 두 번째.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같이 하세요. 같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그렇죠, 도시 자연 공원구역. 얘를 뭐 하고요? 지정 또는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 그렇죠. 기반, 도로 등등의 기반 시설을 뭐 하고요?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할 때, 이때의 계획도 마찬가지다. 네 번째,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그렇죠,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하나 더,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그렇죠. 자, 요거 쓰기 전에 이제 팔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제 한번 써봐야 얼마나 힘든가 이게. 그죠?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하나 더, 계획이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용도 구역이란 개, 시, 수, 도, 입. 그렇죠. 우리가 용도 구역 그러면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뭐라고요? 누구요? 개, 시, 수, 도, 이. 오늘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안 합니다. 그죠? 관련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생겨먹었기에 우리랑 관련성이 있는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뜯어서 다 공부하면 국토법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용도 지역부터. 자, 용도 지역. 자, 먼저 책을 보겠습니다. 43페이지 1절 용도지역 1번 지정의의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사정없이 줄 겁니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용도지역끼리는 중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그 이름 하나예요. 용도지역은 동시에 2개 이상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나머지는 다 된다. 용도지역 플러스 지역만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지역 플러스 지역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역 플러스 지구 돼요. 아시겠죠? 여기는 상업지역이면서 뭐 고도지구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 플러스 구역 돼요. 여기가 농림지역인데 하필이면 또 개발제한 구역이 다 됩니다. 지구 플러스 지구 돼요. 지구 플러스 구역, 구역 플러스 구역 다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만 안 되고 나머진 다 된다. 다 된다. 아시겠죠? 요거 한 줄, 요거 때문에 한 문제가 나올 적 있어요. 한 문제가.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종류. 국장, 시도지사, 대장은 누구죠? 누구죠? 세 명을 뭐라 그래? 줄 거 봐요. 국장, 시도지사, 대장. 한마디로? 누구예요? 뭐라고요? 괜찮아. 틀리면 어때? 아, 틀리면 쪽팔리면 되지. 틀리면 어때? 방금 말했어요. 그렇죠. 결정권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노 하면 뭡니까? 이방권자. 근데 지금부터는요, 이방권자는 안 나와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누가? 결정권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인 국장, 시도지사, 대장은 원칙과 예배 구분치 말고 하는 겁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것이 풀이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 열차 밟아서 결정이 되면 해라. 이 말을 간략하게 줄인 겁니다. 그냥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번 도시지역, 2번 관리지역, 3번 농림지역, 4번 자연환경보전지역, 여기까지는 법에서, 이걸 또 3번 세분시킨 것은 대통령령으로. 이거는 우리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모르고 시험장 못 갑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건폐율 못 외우고요, 용적률 못 하고요, 개발법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용도 지역은 필히.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안 해요. 저랑 같이. 오늘 다 외울 겁니다. 자, 첫 번째. 도시지역. 따라합시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처음부터 시작.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 앞자 땁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 못 외워요. 도관농자. 시작. 도관농자. 한 번 더 시작. 도관농자. 다시 한 번 시작. 도관농자. 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존의 색채가 큽니다. 반대로 올라갈수록 개발 쪽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용도의 쓰임새가 없다면은 그대로 내버릴 것이고, 쓰임새가 많다면은 요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다양하게 세분을 시킨다는 얘기죠. 세분을 한다는 것 자체는 개발 쪽이고, 그냥 그 용도대로 그냥 냅둬 한다는 얘기는 개발하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 쪽에 색채가 짙은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요거죠. 도시지역.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도시지역입니다. 그 도시지역이 네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세분됐어요. 첫 번째, 주거지역. 따라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네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도시지역이에요. 하나가 빠지면은 도시지역이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주상공로.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우리가 저 뒤에 앞에 보이는 뭐 아파트, 그죠? 뒤에 아파트가 몇 층까지 있죠? 몇 층까지 있어요? 20층 넘어요? 35층? 예. 하여튼 그러면은 볼 거 없어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요. 안 뛰어봐도 알아. 여러분도 나중 되면은 저처럼 다 알게 됩니다. 까먹어서 말을 못할 뿐이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거지역이 있으면은 주거지역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말 그대로. 그러면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는가? 아니죠. 돈을 벌어야죠. 매월 아파트 융자금 갚아 나가려면 돈 벌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공장이 필요한 겁니다. 어디에서? 상업지역에. 아니죠? 공업지역에. 그러면 돈을 벌고 주거생활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때로는 놀아야 돼. 그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70, 80 가서 노래 부르고 때로는 나이트 가서 춤도 추고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상업지역 가서. 또 이게 다가 아니죠. 조용한 공원, 녹지 등등 가서 가족끼리 쉴만한 진짜 풀풀 냄새나는, 다시 말하면은 그런 찌든 것 빼놓고 진짜 풀냄새, 나무 냄새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녹지지역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도시지역의 요건이다. 아시겠죠? 자, 따라합시다. 주상공로.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 두 번째.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따라합시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 이렇게 있는데 요 세 가지는 도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세 가지 성격이 다 들어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요. 자, 요까지가 법에서, 즉 국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대통령으로 이관시킵니다. 이게 법이에요, 법. 그 내용을 받은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통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세분한 작업이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세분해가지고 나중에 공포한다. 이게 뭐죠? 대통령령이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바로 43페이지, 4페이지까지 위에 세분 위에까지가 뭐라고요? 법이고요. 쌍가로 3번은 이 상태에서 세분시킨 것이 바로 대통령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쌍걸 한 번을 먼저 읽어봅니다. 3번, 세번 국장, 시도지사, 대장은 즉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다음과 같이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를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세분시킨 거는 도시지역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쓰려고 하는 것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얘가 만약에 도시지역이면 우리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세 가지를 우리는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도시지역 외의 지역. 한 번 더 시작! 도시지역 외의 지역. 책 읽다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나오면은 도시지역이 아닌 관농자 세 가지를 일컬어서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 더 줄여가지고 그냥 도시외 지역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줄여서 도시외 지역. 시작! 도시외 지역. 한 번 더 시작! 도시외 지역. 그러면 주거지역을 어떻게 구분시켰는가, 세분시켰는가. 자, 처음에는 첫 번째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거는 한 글자라 써야 되겠다. 아쉬우니까. 다 같이 거꾸로 읽으면 돼요. 시작!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따라합니다. 전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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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준. 자, 전용 주거는 또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세분시킵니다. 1종, 2종.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입니다. 아시겠죠? 거꾸로 읽으면 돼요. 다 같이 시작!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다시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다 같이 시작!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다 같이 시작!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보존녹지, 여기는 보존관리. 생산녹지, 생산관리. 같죠, 그죠? 하지만 계획관리고 얘는 자연녹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존녹지 지역, 생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전일준. 천천히. 1, 2, 3, 준. 시작! 1, 2, 1, 2, 3, 준. 한 번 더 시작! 1, 2, 1, 2, 3, 준. 중1, 유근. 중1, 유근. 전일준. 전일준. 보생자. 보생자. 요거요, 뭐, 돌아가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그냥 심심할 때마다 요거 소리 내면서 하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물어봐요. 왜 안 했어? 그러니까 안 심심하대. 그 말이 돼, 그게? 따라해요. 따라해요. 도관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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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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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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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2, 3,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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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1, 유근. 중1, 유근. 중1, 유근. 중1, 유근. 전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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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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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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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못할 거 없습니다. 자, 용어 정의는 책 안 보겠습니다. 제가 말로 그냥 할게요. 먼저 우리가 전용 주거지역은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 주거 기능, 중어 생활의 양호예요.
양호.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은 주거 생활의 편리입니다. 편리. 여기 핵심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 지역은 아무래면은 좀 도시 지역, 지금 시내 쪽보다도 외곽 지역, 좀 조용한데. 이해되죠? 그죠? 예. 좀 외곽 지역이 있습니다. 산 밑에 내지는 좀 더 외곽 지역에. 아파트 뭐 한두 동 달랑 있는 곳이 좀 많아요. 옆에 학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내지는 아주 조용한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선호합니다. 아시겠죠? 양호해야 돼, 양호. 잠잘 때 조용해야 돼. 그런 데는요, 아파트 정문에 있는 상가가요, 솔직히 한 10시 문 닫아놔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 너무나 으쓱해. 조용하기 때문에. 하지만 새벽 2시면 어쩌다 한번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요런 소리만 들려와요.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오늘따라 공법에 필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럴 리 없지만 싶은 거야. 새벽 1시, 막 2시까지 하고 있는데 배가 출출해. 이놈의 집구석에 라면도 없네. 차 끌고 나가야 돼, 시내로. 그죠? 나가서 사와야 됩니다. 옷 갖춰 입고 추우니까. 그 정도로 양호함을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요? 전용 주거 지역이다. 앞으로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절대 2시까지 공부하지 마세요. 본인만 고생이야. 1시까지만 해 그냥. 그러면 일반 주거는 뭐냐? 양호함까지는, 그러니까 양호하고 편리를 봤을 때 양호 쪽으로 부등호가 가는 것은 전용 주거고, 편리 쪽으로 부등호가 가는 것은 일반 주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밤에 조금 시끄러워도 돼요. 하지만 주거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발코니 문 다 닫으면은요, 약간 들려오더라도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출출할 때 그냥 반바지 입고 새벽이고 정문 나가면 살 때 천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아파트는 양호일까요? 편리일까요? 편리예요, 편리. 그러니까 종류도 많죠. 그죠? 이럴 때, 그러면, 자, 일종 전용 주거는 바로 단독주택 중심이에요. 단독주택 중심 양호입니다. 자, 이종 전용 주거 지역은 이는 공동주택 중심 양호.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종 일반은 저층 주택 중심 편리고, 얘는 4층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종 일반은 중층 주택 편리, 그 다음에 3종은 중고층 주택 편리다 그 얘기죠. 일반적으로 20층이 넘는 것은 전부 다 중고층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7, 8년 전에 그때는 2종 일반 주거가 중층이지만 15층 이하까지였다가 이게 없어졌어요. 만약에 10몇 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는 최고 층수가 만약에 15층이라면 거기는 등본 떼볼 것도 없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하지만 아마 이런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층이 높기 때문에 3종인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그리고 준주거는 뭐냐? 주거 기능에다가 플러스 상업, 업무 기능까지 포함된 겁니다. 여기는 아파트가 있는데, 먹는 아파트 앞에 식당도 많고, 노래방도 많고, 상업지역이면 알겠는데, 상업지역이 아니라면, 준주거 지역일 확률이 100%.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일반적으로 잘 안 냅니다. 냈다 그러면 그냥 옳은 지문이에요. 요 단어가 다 들어있거든요. 중심상업지역은 도시무도심,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유통기능,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은 중화공업, 중화학공업 또는 공해성 공업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요. 일반 공업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 배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환경적인 것들 되겠죠. 중공업은 경공업에다가 플러스 여기에 준주거 기능 다 들어갑니다. 플러스 주거, 상업, 업무 기능까지입니다. 일반 공업과 중공업을 잘 바꿔냅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용어 정의할 때에 일반 공업과 중공업, 특히 얘를 중공업인데 일반 공업으로 잘 바꿔내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여기는 공업지역인데 아파트가 있네. 공업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왜 이리 많아? 볼 거 없어. 거기는 준공업지역입니다. 보존 녹지는 녹지 중에서도 보존을 위한 거니까 더 이상 뭐 볼 거 없고요. 생산 녹지는 아무래도 농업적 생산, 즉 농사 짓는 땅이 아주 반듯한 네모로 직사각형으로 착착착 되어 있습니다. 그죠? 농업적 생산. 그런데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지금은 개발하지 않지만 언젠가 이 지역이 개발, 신도시 형성을 하려면 개발합니다. 잠시 개발을 유보했다. 자연 녹지가 바로 당장이라도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땅입니다.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 바로 자연 녹지 지역이다. 두 번째, 관리 지역은 세 가지 나머지 도시, 농림, 자연환경 세 가지의 용도 지역의 성격이 다 들어있다 그랬죠. 자, 먼저 농림지역과 요건 잡시다. 만약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이 중에서 행위 제한이 제일 셉니다. 가장 보존의 색채가 가장 짙어요. 그런데 특정 어떤 지역을 분명히 자연환경 보존지역 부근일 겁니다. 아직까지 용도지역이 없는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2%가 부족해. 그러면 부족하니까 개발해.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그 요건에 맞을 때까지 잘 관리하자 라고 먼저 지정하는 것이 바로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 보존관리지역은 앞으로 뭐가 될 땅?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정 곤란해요. 생산관리입니다. 그러면 계획관리는 뭐냐?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 땅 중에서도 어떤 땅 사야 돼? 계획관리. 좀 비싸요, 땅이. 하여튼 간에. 그래서 계획관리 땅이 아무래면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서 용적률 등등 건폐율이 높습니다. 높아요.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세분되지 않았다. 그 용도대로 그냥 써라. 즉 개발보다 보존해라. 둘 중에 누가 더 세냐 그러면 밑에 게 더 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용어 정의만 가끔 물어봅니다. 농림지역,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림,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 등으로서 농림법의 진흥과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바로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앞에 자연환경자가 나와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문화재, 상수원 등등 보존하고. 아시겠죠? 뭐라고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또 상수원, 문화재, 그 다음에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그래서 용어 정의는 그냥 자주 보면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바로 용도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그 내용이 바로 45페이지 상단까지 잘 나와 있다. 그 내용은 먼저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알아야지 용어 정의를 우리가 더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한 번 더 우리가 용도지역
외운다는 의미로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도관농자. 도관농자. 주상공로. 주상공로. 전일준. 전일준. 1, 2, 1, 2, 3 준. 1, 2, 1, 2, 3 준. 중일유군. 중일유군. 전일준. 전일준. 보생자. 보생자. 보생계. 보생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반드시 복습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건 책 안 보겠습니다. 상단 4번.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 자, 특례. 자, 책은 특례인데, 특례를 써주기 전에 내가 이걸 좀 플러스해서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좀 이따 하더라고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일단 원칙이. 특례는 이제 예외지, 예외. 원칙은 앞에 한 게 원칙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앞에, 43페이지. 그 쌍가로 2번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원칙. 그러니까, 원칙은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요거를 지정할 때, 여기 보시면은, 그죠?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라. 그 말이잖아요. 한 번 더 언급하는 겁니다. 정리할 때 좀 쉽게 하시라고. 자,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단은 원칙이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다 써보면은 기, 주, 지, 입, 협, 심, 결, 고 배웠잖아요. 그죠? 다 같이 시작. 기, 주, 지, 입, 협, 심, 결, 고. 한 번 더 시작. 기, 주, 지, 입, 협, 심, 결, 고. 요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지정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원칙인데, 예외는 뭐냐?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것이 예외입니다. 특별한 예외, 특례. 그것이 바로 쌍가로 3번입니다. 그 중에 1번. 1번을 동그라미 하세요. 1번이 바로 특례. 2번은 특례가 아니에요. 1번이 특례, 1번. 무슨 말이냐? 먼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예외인데. 지정 특례가 있고요. 결정 고시 특례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 주, 지, 입, 협, 심, 결. 결정이 되면 지정되기 때문에 결정 이꼬로 지정이에요. 얘는 결정 특례를 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결정이 돼서 지정된 걸로 보기 때문에 결정 대신에 지정이라는 단어로 법률을 만들 때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기, 주, 지, 입, 협, 심, 결, 고. 마찬가지죠. 기, 주, 지, 입, 협, 심, 결, 고가 있다면 이 뜻입니다. 기, 주, 지, 입, 협, 심, 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결정이 돼서 지정이 된 걸로 간주하겠다 그 뜻입니다. 근데 뭔 해라? 뭔 해라? 고시는 반드시 해라 그 뜻이에요. 반드시 해라. 얘는 뭐냐? 결정이 되고 고시까지 다 할 필요가 없다 그 뜻이죠. 다 할 필요 없다. 결정이 되고 고시까지 다 한 걸로 특별히 예외로 두겠다 그 뜻입니다. 요 의미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지 모르면 그냥 외웁니다.
그러면 결정까지 결정이 되어서 지정이 된 걸로 본다. 어떤 지역이냐? 요겁니다. 한마디로 공유수면, 공유수면 매립이에요. 매립. 한마디로 바다. 여러분들이 쉽게 알려면은요, 전라북도에 있는 새만금을 떠올리면 돼요. 군산과 그 부안 옆에 있는 새만금 있죠? 예. 새만금은 바다 매립입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 잘 보세요. 지도는 하도 그래가지고 잘 그려 이제. 지도죠? 가령 이만큼이 만약에 이만큼이 여기가 공업지역이다. 현재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매립을 해서 여기다가 공단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앞으로 용도지역이 뭐가 될까요? 공업지역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경계선의 의미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잖아, 이렇게. 그죠? 그죠? 같기 때문에 그냥 얘를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그냥 보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같으면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돼. 무조건 100% 같아야 돼요. 같으면 육지에 있는, 이웃하고 있는 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이게 바로 지정특례예요. 지정특례. 책 봐요. 1번 지정의제. 공유수면 바다. 호수 아니에요. 아시겠죠? 바다에 바다. 매립 목적이 그 매립 구역과 이웃 동그라미 하세요.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같으면 자가 아예 지문이 없거나 또는 다른 그러면 아니에요. 무조건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언제부터? 매립 준공기역은 매립 준공인가일부터. 언제부터요? 그렇죠. 매립 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육지에 있는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뭐라고요? 지정된 걸로 본다. 이게 뭐라고요? 지정특례입니다. 여기에 고시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지정된 걸로 보는 것이죠. 대신에 고시는 해라. 왜? 여기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이 지역 주민이 현재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시함으로써, 알려주는 고시함으로써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시는 반드시 해라. 누가 합니까? 거기 있는 지자체장이 합니다. 부안군수가 합니다. 군산시장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국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특광 줄 거세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뭐 하라고요? 고시는 해라. 거기에 국장 X, 국장이 고시한다. 그럼 틀립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1번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만 합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정특례는 요 위에 걸 말하는 것이고 아래 건 뭐냐? 가령 이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만약에 공업적이다 가정하자고요. 똑같이 공업적이다. 첫 번째 이만큼을 매립해가지고 여기다가 농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얘는 최소한으로 공업지역은 아닙니다. 그죠? 아마 농림지역 쪽이겠죠. 그죠? 서로의 앞으로 용도지역의 성격이 이웃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경계선이 필요하죠. 그죠? 그때는 원칙대로 해라. 그 원칙이 뭡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즉 처음부터 기, 주, 지, 입, 협심, 결고 다 거쳐라. 그 뜻이죠. 또 한 부분은요. 이만큼을 매립하는데 반 틈은 농지고 반 틈은 공단을 조성합니다. 해도
100% 맞는 게 아니죠. 그죠? 얘 때문이라도 분명히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원칙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100% 같으면 시험에는 그림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에 같으면 자가 나오면은 지정특례, 고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르면 특례 안 해요. 근데 같으면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도 특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상 이것이 지문 속에 등장하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 배우는 입장이고 처음 듣기 때문에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지 시험에는 또 그림으로 안 나와요. 아시겠죠? 같으면 지정특례, 다르면 아니에요. 같으면 적 없어도 아니에요. 그건 좀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2번입니다. 넘기세요. 자, 가로 2번. 가로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 의제인데 특히 1번, 2번까지 보시면은 바로 뭡니까? 결정이 되고 고시까지 본다. 첫 번째. 여기에 이쪽 있죠. 오로지 도시지역으로 뭐라고요?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보는 특례입니다. 오로지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으로만.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 두 번째, 항만법상 항만구역. 이것이 반드시 육지가 도시지역일 때만,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바로 연접, 요거 도시지역과 연접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경우에만 도시지역. 이거 잘 틀립니다. 여러분들 또 보세요. 내가 한번 내볼게요.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OX. 틀렸죠? 왜? 근데 뭔가 또 지문은 깔끔해 보여요. 이거 잘 빼고냅니다. 주의하세요.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은 뭡니까? 도시지역과 연접할 경우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아시겠죠? 둘 다 마찬가지예요. 요거 주의하시고. 세 번째,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 네 번째, 산업입지 및 산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산개법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인데 여기에 농공단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집어넣어서 틀리게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 사업지구 또는 예정지구. 그런데 수력발전소와 송변전 설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도시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까지 한 걸로 본다. 5개 다 설명하기는 양이 많으니까 내가 쉽게 2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히 요거 택지개발지구. 이쪽이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러면은 아파트가 주택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될 겁니다. 그러면은 당장 지금 이게 도시적으로 주, 집 안 해도 세월이 흘러가면,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게 3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흘러가면 주거지역은 먼저 형성되지만 그 주변 지역의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단 뭐가 해결해줘요? 시간이. 그러면 주, 상, 공, 녹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건데 뭘라고 힘들어서 지금 하고 있냐 그 얘기지. 형성되면 그것이 바로 도시지역인데.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국가산업단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먼저 들어오면 공업지역이 먼저 형성될 뿐이고 나중에 몇 년 지나가면은 그 주변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더라. 그러므로 그 이후에는 도시지역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돈 써가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도시지역으로 기주지입 등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농공단지는 왜 X냐? 농공단지가 형성이 되면 그 지역은 공업지역이 맞아요. 녹지지역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형성이 돼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상업지역은 없다 그게 없어. 이해됩니까? 농공단지 부근에 가면 아파트 있어요. 상업지역은 형성이 안 되더라.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안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내용들 5가지 중에서 일단은 쉬운 것만 했습니다. 어항택산전. 다 같이 시작. 어항택산전. 한 번 더 시작. 어항택산전. 마지막 시작. 어항택산전.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서 무조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에서는 관리지역 안에서 그 뜻이죠.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본다. 반드시 관리지역 안에서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첫 번째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얘는 농림지역으로 뭐라고요? 농림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간주한다 그 말이에요. 법률상. 두 번째 산지관리법상 보전 산지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이는요 2가지입니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간주한다 그 말이죠. 이거 주의하세요. 요거 농림하고 요거 2개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틀려요. 아시겠죠? 요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 보다 보면은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전부 또는 일부, A 또는 B. 얘도 A 또는 B잖아요. 이럴 때 마지막 서술어가 임의적이냐 의무적이냐 달라요. 아시겠죠? 마지막 서술어가 임의적이다. A 또는 B로 할 수 있다 하면은요 A 또는 B도 맞고 A도 맞고 B도 맞고 다 맞아요. 그죠? A로 할 수 있다 맞아요. B로 할 수 있다 맞아요. A 또는 B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맨 끝에 의무적이에요. A 또는 B로 하여야 한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둘 다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A 또는 B로 해야 한다. A로 해야 한다. 틀렸죠. B로 해야 한다. 틀렸죠. 얘는 간주하는 거니까 의무적이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빼고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2개 다, 농림과 자연환경 2개 다 나와야 맞다. 요거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 책 보겠습니다. 4번. 용도, 지역의 환원, 구역, 단지, 지구 등 말 그대로 구역 등이 해제,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거, 어항, 구역, 지구, 갑자기 여기 있는 것이 해제가 되었다. 사업도 못 해보고 중도 해제입니다. 그러면 그냥 없었던 걸로 보면 되는 겁니다. 종전에 있던 용도지역으로 돌아간다. 환원. 3번째 줄 긁으세요.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걸로 본다.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그런데 해제된 경우 해놓고 가로 안에 요거 중요합니다. 개발 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해제가 되는 것은 환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5번 기득권 보호는 첫 번째 줄 중간에 착수. 이거는 앞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습니다. 착수. 착수했다면 마지막 줄. 환원에 관계없이. 착수했다면 관계없이 공사를 뭡니까? 계속. 착수했다면 계속 할 수 있다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반대해 주시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놓은 이유는 좀 이따가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이따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